인생은 여유롭게, 텃밭은 정직하게. 안녕하세요. 정직한 텃밭입니다. 오늘은 품질 좋은 토마토를 수확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토마토는 겨순만 제거한다고 품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겨순만 떼면 다 되는 줄 아셨죠? 사실 그러면 열에 9은 볼품없는 토마토를 수확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건 전문가들도 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적심, 저엽, 적과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적심은 왜 해야 되느냐? 적심은 맨 위에 있는 생장점을 잘라주는 겁니다. 이걸 해야 밑에 달린 토마토가 충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생장점이란 줄기 맨 끝에서 계속 위로 자라나는 부분입니다. 이 생장점을 잘라두면 식물이 더 이상 위로만 크지 않고 열매에 힘을 모읍니다. 토마토는 꽃이 피고 4, 5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조그맣게 수정이 되어 달립니다. 아주 작은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굵은 일반 토마토는 그때부터 50일은 지나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 그만큼 기다림이 필요한 작물입니다. 방울토마토, 대추방울 토마토 같은 것도 착과되고 꽃이 핀 뒤 40일은 돼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일반은 50일, 방울은 40일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8월인데 위에 꽃이 잔뜩 피고 열매가 조금 달렸다고 막 좋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제대로 성장도 못하고 수확도 안 됩니다. 맨 밑에 달린 것을 1화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위로 2화방, 3화방, 4화방, 5화방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이 화방 번호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일반 굵은 토마토는 5화방이나 6화방까지 키운 다음 그 위를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잘라주세요. 이게 바로 적심이에요. 방울토마토는 조금 더 욕심을 내도 괜찮습니다. 7화방까지 키운 다음에 잘라주면 됩니다. 일반은 5, 6화방, 방울은 7화방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서 자꾸 키우면 안 됩니다. 계속 키우면 설이 내릴 때까지 위로만 끝없이 올라가고 곁가지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밑은 부실해져요.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밑에서부터 1화방, 2화방, 3화방, 4화방 꽃이 피죠? 5화방이 되면 이렇게 잘라줍니다. 옆에 있는 줄기도 똑같이 잘라줍니다. 여기서 더 키우면 안 됩니다. 더 키우면 열매는 달리지만 수확이 제대로 안 돼서 볼품 없는 것이 됩니다. 잘라준 쪽은 밑이 알차게 굵어집니다. 그러면 적심은 대체 왜 하는 걸까요?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밑에 달린 토마토가 충실해지도록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원리만 알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적심만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적심으로 위쪽을 정리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저엽, 즉 잎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엽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밑에서 순이 나오면 이렇게 다 잘라버리고 아래쪽 잎을 전부 훑어 내려버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곧 비도 오고 장마도 온다고 하니 밑에 있는 잎은 아낌없이 다 잘라주세요. 그래야 습기가 차지 않고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토마토가 달리면 그 위로 잎이 3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그 위에 토마토가 달립니다. 그 위에 토마토는 바로 아래 잎과 바로 위에 있는 잎. 이 두 장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 가운데 잎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잎은 이렇게 꺾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꺾어두면 나중에 시들면서 저절로 저급이 됩니다. 손으로 톡 꺾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꺾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3개, 토마토, 다시 잎 3개, 또 토마토. 이렇게 반복되니까 가운데 한 개는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잎을 정리해주면 훤하고 바람도 잘 통해서 병도 훨씬 적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잎과 열매가 훨씬 충실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정리하면 저엽은 밑에서부터 잎을 훑어 내려가는 방법과 잎이 3개 중에 가운데 하나씩만 잘라주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과는 무엇이냐 하면 열매 끝을 잘라주는 작업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달린 것은 자르면 안 되고 부실한 끝부분만 잘라줍니다. 여기 보시면 1화방, 2화방, 3화방은 아주 잘 달렸는데 4화방 이 끝쪽에 있는 애들은 지금 영 형편이 없고 부실합니다. 안쪽 것과 비교하면 확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부실한 끝부분을 딱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끝을 잘라주면 남은 애들이 영양을 더 받아서 아주 충실하게 굵어집니다. 이게 바로 적과입니다. 이렇게 적과를 해주면 남은 열매들이 상품성 좋게 주렁주렁 아주 볼품 좋게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나오는 곁수는 무조건 잘라버리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는데 끝이 안 좋죠. 그러면 이 끝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겠습니다. 요렇게 잘라 놓으면 훨씬 충실해집니다. 정리하자면 토마토는 무조건 곁순만 계속 따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적심을 해줘야 합니다. 굵은 토마토는 5화방이나 6화방 위에서 잘라주세요. 자, 여기가 6화방입니다. 이 위를 잘라버립니다. 여기도 6화방이니 잘라줍니다. 이 위에서 아무리 키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위쪽 꽃은 미련 없이 버리세요. 7월, 8월이 되어서 위에 막 꽃이 피고 열매가 조금 달렸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결국 제대로 못 먹습니다. 미련을 버리셔야 합니다. 토마토는 꽃이 피고 한 5일이면 요렇게 작은 게 달리지만 이게 50일은 지나야 수확이 됩니다. 그러니 5, 6화방에서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달린 것이 위로 갈 영양까지 받아서 훨씬 굵어지고 충실해집니다. 그러니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생장점을 자르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방울토마토인데 벌써 밑에 익은 걸 좀 따 먹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조금 더 키워도 되니 7화방, 8화방까지 키운 다음에 적심하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반드시 적심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엽으로 잎을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적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토마토에 배꼽 썩은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매 밑이 까맣게 썩는 병인데 이건 다름 아닌 칼슘 부족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예방이 쉽습니다. 칼슘 부족은 옆면 시비로 잡아주세요. 추비할 때 칼슘 비료를 넣어도 되지만 뿌리에서는 70% 정도밖에 못 올라가니 잎에 직접 뿌려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옆면용 칼슘제를 잎에 뿌려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토마토뿐만 아니라 고추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만큼 챙겨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박을 해놨는데 수박이 열과되고 톡 터지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칼슘 부족입니다. 제가 저희 수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과, 즉 열매가 터지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비가림 없이 물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칼슘이 부족해 껍질이 얇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마 온다고 해서 이렇게 비가림을 해놨습니다. 비닐을 이렇게 덮어두면 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터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은 한 포기에 한두 개만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관리해주니 지금 오시는 분들마다 부러워하실 정도로 아주 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장점을 자르는 적심. 둘째, 잎을 정리하는 저엽. 셋째, 부실한 열매 끝을 자르는 적과. 그리고 칼슘은 옆면 시비로 꼭 챙기세요. 토마토 심어 놓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여유롭게, 텃밭은 정직하게. 지금까지 정직한 텃밭이었습니다.